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이렇게 닮아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작은 손길입니다. 그리스. 태양이 빛나던 아테네의 언덕, 고대 신전의 돌기둥 사이로 불어오던 바람, 우리는 그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리고 철학과 예술을 꽃피운 민족. 어디를 가든 우리는 위대한 역사의 후예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만으로는 현실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2008년 세상을 뒤흔든 금융 위기의 쓰나미가 우리 그리스를 집어삼켰습니다. 가게들은 문을 닫고 거리에는 한숨과 절망이 떠돌았죠. 아테네의 푸른 하늘 아래 희망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내려진 지시는 믿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배우라. 한국? 그 먼 나라를? 솔직히 처음에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심장이었고 문명의 요람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뭘 배운단 말인가.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의심과 반신반의 속에서 우리는 한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코리어를 치고 인터넷을 뒤적이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 나라가 이토록 빠른 시간 안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화롭게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의 고요한 정각들과 최첨단 디지털 시티 서울의 야경이 한 화면 안에 공존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뿌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가지를 뻗어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겉모습 속에 숨겨진 깊고 따스한 마음. 처음에는 낯설지만 한 번 문이 열리면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는 문화. 그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인들이 지녀온 오랜 영혼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경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사람을 향한 존중,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보겠다고. 두 눈으로 보고, 두 발로 느끼고, 두 손으로 기록하겠다고. 그렇게 아테네 공항을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멀리, 정말 멀리 떨어진 나라로 가는 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설렜습니다.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곳에서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와 두려움, 설렘과 책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안고 한국으로 향하는 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결국 눈물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는 한때 누구나 부러워하던 나라였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열리던 해. 거리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고 푸른 지중해를 끼고 늘어선 도시들은 햇살처럼 빛났습니다. 그 시절 아테네의 밤은 언제나 활기로 물들었고 관광객들은 넘쳐났으며 거리마다 웃음소리와 음악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영원할 거라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를 덮친 금융위기. 그 여파는 우리 그리스를 무자비하게 휩쓸었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회사가 문을 닫고 거리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부동산을 팔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서히 사라져가는 희망. 자부심으로 버텨온 나라였지만 그 자부심은 한순간에 먹구름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실업률은 하늘을 찔렀고 거리에는 분노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국가 교통 인프라를 관리하는 공기업 직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향후 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벤치마킹할 나라는 한국이다.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멀고 낯선 한국이라니.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째서? 아시아의 나라들은 우리에게 늘 멀게 느껴졌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TV 화면 속 K-팝 아이돌, 올림픽에서 만나던 빠른 선수들, 그 정도의 이미지가 전부였던 한국. 그런데 그 한국을 배우라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미건조한 자료들이었죠. 논문, 정책 보고서, 다큐멘터리.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스크린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 천천히 걸어 들어간 영상 속 경복궁은 그야말로 숨쉬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궁이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VR로 재현된 경복궁은 세계 어디서든 생생하게 걸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박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품고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IT 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면서도 전통 의식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옥은 단순한 옛집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문화 공간으로, 한복은 시대를 초월한 패션으로, 김치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건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는 과거를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그 과거를 현재와 연결짓는 데 실패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아름답지만 관광 상품으로만 남았고 철학은 자부심으로만 존재할 뿐 오늘을 바꾸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 발전만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는 걸. 그 뿌리에는 사람을 존중하는 깊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뒤적이다 발견한 것은 한국인들의 특유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읽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치 오래전 기억 속 고향의 감정과 겹쳤습니다. 한국인은 처음엔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심하고 조용하고 거리를 두는 듯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게 되면 그들은 가족보다 더 깊은 유대를 맺습니다. 필요할 때 한마디 말보다 따뜻한 행동 하나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느끼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와 정말 비슷하네.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낯을 가리고 경계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인연을 맺으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빵 한 조각을 나누고 집안의 와인을 꺼내어 대접하는 민족. 가끔은 시끄럽고 때로는 감정적이지만 그래서 더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한국과 그리스. 서로 다른 대륙, 다른 언어, 다른 역사. 그런데 마음의 모양만큼은 어쩌면 똑같이 따뜻하고 어쩌면 똑같이 여렸던 겁니다. VR로 경복궁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보며 다큐멘터리 속 한국 가족들이 삼겹살을 나눠 먹는 장면을 보며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를 넘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그리스가 경제 위기로 무너졌던 이유, 그것은 단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잊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각자의 이익만을 좇으며 조금씩 마음이 멀어졌던 것. 그리고 한국은 그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며 함께의 힘을 다시 세워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 단지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까지. 조금은 느리더라도 조금은 다르더라도 우리 그리스만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고. 그 결심을 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만지고 두 발로 걷기 위해. 그곳에 단순한 성공 이상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어렴풋한 예감과 함께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자 맑고 깨끗한 공기의 결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왠지 모를 긴장감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긴장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공항은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동선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짜여 있었고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이동해야 할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명확한 안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지판은 간결했고 직원들은 빠르면서도 친절했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직원의 모습에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스의 공항에서는 종종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방황해야 했고 줄이 꼬여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는 것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혼란이 아닌 정돈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저 빠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편리함 속에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조금의 문제라도 보이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는 공항 시스템 안에서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작은 톱니다 바퀴가 되어 하나의 거대한 시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시스템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단순히 매뉴얼만 잘 지킨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를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잘했으니 오늘도 대충이 아니라 오늘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 모습은 진심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사람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기계와 시스템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최선을 다해 만든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 최고 공항을 가진 이유였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도시로 들어섰을 때도 그 느낌은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환승 동선이 놀랍도록 짧고 승강장마다 설치된 스크린 도어가 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앱은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몇 번의 터치만으로 가장 빠른 길, 가장 저렴한 요금까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동했던 장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아무도 앞질러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조용히 탑승하고 필요한 경우엔 서로 양보하는 모습.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누구나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 깊은 존중이 한국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국의 식당에 처음 들어섰을 때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작은 그릇들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고기를 시켰는데 함께 나온 건 수십 개의 작은 접시들. 김치, 나물전, 장아찌. 색색의 반찬들이 정성껏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접시를 따로 나누지 않고 가운데 놓인 반찬을 함께 집어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와 같았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식탁은 단순히 식사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작은 접시들에 담긴 음식을 가족과 친구가 함께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자리. 와인 한 잔을 돌리고 빵을 찢어 건네며 웃고 떠드는 따뜻한 시간들. 한국도 그런 따뜻한 식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담담한 방식으로. 큰 소리로 웃거나 소란을 피우진 않았지만 밥 한 숟갈에 반찬 하나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그리스의 식탁과 똑같이 포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리스와 한국. 서로 다른 대륙에 살고 있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서로 다른 역사를 걸어왔지만 마음을 나누는 방식은 같았습니다. 처음엔 경계하고 조심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을 나누려는 사람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주는 따뜻함.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이토록 비슷할 수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스와 한국. 서로 다른 하늘 아래 살지만 서로 같은 마음을 품은 나라들. 기술이나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과 따뜻함까지 닮은 나라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는 것을.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일깨워준 나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닮아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옛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품었습니다. 경복궁의 고요한 담벼락과 한옥의 따뜻한 나무결, 조선시대의 고든 정신까지도. 그리고 그 품은 과거 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앞선 IT 기술, 가장 촘촘한 교통 시스템을 하나둘 쌓아 올렸습니다. 한국은 기억을 지우지 않고 기억 위에 미래를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장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지 빠르기 위해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빠름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기 위한 빠름이었습니다.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느라 지치는 시간, 서류를 잃어버려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시간, 헛되이 허비하는 그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빠름을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빠름 안에는 분명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느꼈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앞선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 건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조용히 지켜보며 존중하는 시선, 문화를 잊고 삶을 나누는 따뜻한 손길. 그것이 있었기에 한국은 세계 어디에서도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 수치만을 좇는 모델이 아닙니다. 더 빠른 GDP, 더 높은 타워,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길.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길. 과거를 사랑하고 현재를 존중하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길. 그 길을 우리 그리스에서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때 세계를 이끌었던 문명을 가진 나라, 푸른 지중해의 햇살을 품은 나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돌기둥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돌기둥을 세운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를 되살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지금은 상처 입었을지라도, 비록 지금은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하늘 아래 다시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살아간다면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이제 제 마음속에는 희미한 불꽃이 아니라 선명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기업의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작은 배움을 진심으로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시스템만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문화와 가슴에 맞게 새롭게 피워내고 싶습니다. 조금 느릴지라도, 조금 아플지라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것. 과거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법. 빠름 속에 따뜻함을 담는 법. 시스템 속의 사람을 잊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저는 다시
고향 그리스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멀리 떨어진 한국 땅에서 저는 잊을 수 없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배움이 우리 그리스를 다시 일으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남겼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단순히 한 번의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함께 걸어갈 따뜻한 인연의 시작이 됩니다. 감동은 나 혼자 품고 있을 때보다 서로 나눌 때 더 깊어집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누군가와 함께 공감할 때 그 의미는 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 댓글 하나, 짧은 공감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난 또 하나의 소중한 경험.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그러나 결국 같은 마음을 나누는 순간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어요? 구독하고 함께 다음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요. 언제나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진심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